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46개 주가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페이스북의 기업 인수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게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입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15년간 사진 공유 앱인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 등 70개사를 인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자사 앱의 선탑재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대만 칩 생산업체 TSMC와 자동차용 자율주행 칩 개발을 진행하고 미국의 생산 공장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설계는 애플이, 생산은 TSMC가 담당하는 식인데 애플의 자율주행 칩은 질화갈륨 반도체 소재를 이용해 성능은 올리고 전력 소비는 낮추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율주행차 전용 통합 칩 개발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에 애플 자율주행 생태계를 공급,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자율주행차 개발팀 프로젝트 타이탄을 운영하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상당한 데이터 축적과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보도한 대만 디지타임즈는 2025년 무렵 애플의 자율주행 칩을 탑재한 첫 번째 자동차가 출시되고 장기적으로 테슬라와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서 만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음식 배달업계 1위 기업 도어대시 주가가 상장 직후 공모가 대비 85% 이상 상승하는 등 성공적인 기업 공개를 이뤄냈습니다. 덩달아 도어대시의 대주주 소프트뱅크가 큰 이익을 봤습니다. 상장 첫날 도어대시 주가는 공모가 102달러에서 수직 상승해 189.5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2배 가까이 오른 셈이죠. 이에 따라 도어대시 대주주 소프트뱅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도어대시에 2018년부터 4차례 걸쳐 총 7,390억 원을 투자해 지분 45.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도어대시 상장을 통해 소프트뱅크의 지분 가치는 12조 4,982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투자액 대비 17배가량 늘어난 규모죠. 지난해 위워크의 IPO 실패를 비롯해 우버, 위냅 등 연이은 투자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성과를 올린 셈입니다. 도어대시는 전형적인 코로나19 수혜주로 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국 전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되자 음식점 영업이 제한돼 소비가 배달 주문으로 몰렸고 도어대시의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NC소프트가 음성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내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계체 음성합성에 대한 정보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중계체 음성합성은 스포츠캐스터가 경기를 중계하는 느낌을 구현한 기술입니다. 뉴스와 안내문 등에 사용되는 낭독체나 일반적인 대화를 구현한 대화체와 달리 경기 상황에 맞는 감탄사, 자연스러운 상투어 등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NC소프트 AI 센터에서 개발한 중계체 음성합성 기술은 야구, 축구, 농구와 e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 정보 전달과 해설에 활용 가능합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법령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령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피해 상담소, 그 밖의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커뮤니티, 방송, 검색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내년 말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색 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어도비가 플래시 플레이어의 마지막 업데이트판을 지난 9일부터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업데이트이자 서비스 종료 직전 최후의 업데이트입니다. 어도비는 마지막 플래시 플레이어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하면서 지난 20년간 플래시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용한 모든 고객과 개발자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플래시는 텍스트, 이미지 등 정적인 웹 콘텐츠를 애니메이션과 인터랙티브 형태의 동적이고 다양한 웹 콘텐츠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웹 발전사의 한 획을 그은 기술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현재 관점에서 보안에 취약하고 속도가 느리며 자바스크립트 같은 대체 가능한 공개 표준 기술이 등장하면서 성능과 안전성 면에서 우위를 잃었습니다. 어도비는 내년 1월 12일부터는 플래시 콘텐츠가 플래시 플레이어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며 플래시 플레이어 제거를 권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마이크로 LED TV 110형 신제품을 10일 전격 공개했습니다. 4K급 해상도를 구현하는 가정용 신제품으로 출고가는 1억 7천만 원인데요. 이달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해 내년 1분기에 본격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상업용 마이크로 LED TV 더 월을 출시해 기업 대상으로만 판매해왔습니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마이크로 LED TV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LED를 이용해 백라이트나 컬러 필터를 없앤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신제품에는 전용 마이크로 AI 프로세서가 탑재돼 최적화된 색상과 밝기를 적용하고 명암비를 높여 화질 선명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녀 이경우 CJ E&M 상무가 부사장 대우로 승진했습니다. CJ그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경우 신임 CJ E&M 부사장 대우는 현재 브랜드 전략 실장을 맡고 있으며 상무로 승진한 지 약 3년 만에 부사장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 부사장 대우의 남편인 정종환 CJ 미주본사 대표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장남인 이선호 전 CJ 제일제당 부장의 경영 복귀는 무산됐습니다. 이 전 부장은 지난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